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인 1,800만 명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에 첫 열흘 동안 코로나19 병가를 내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결근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약회사 머크가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 나라의 27개 제약회사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복제약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최후의 날을 예고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3년 연속으로 밤 11시 58분 20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925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집계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925만 7천여 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1,800만 명이 최근 한 달간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 기간 내내 미국에서 우세종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해 12월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제3주가 못된 12월 19일 주간에 우세종으로 올라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2월 19일부터 25일 오미크론 확진자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74%를 차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전파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일부 대도시와 오미크론이 처음 상륙한 지역인 북동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이 이미 정점을 지나쳤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들은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 역시 루이지애나주의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보건당국자들은 확산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첫 징후가 주 전역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의 한복판에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정점에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1월에 첫 열흘 동안 코로나19 병가를 내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결근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이 절정에 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둘째 주까지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한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거의 880만 명이 코로나19로 본인 혹은 가족 치료를 위해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감염이 절정에 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둘째 주까지의 결근자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인구조사국이 결근자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대치인 2021년 1월 말에 660만 명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통계로 볼 때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유발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공급 부족과 공급망 정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분을 갉아먹고 저임금 고용주는 인력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계 컨설팅 업체 그랜드 손톤의 다이앤 스원크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변이의 최대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전염과 접촉 활동의 회피가 아니라 아파서 결근하는 경우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유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럭 운전과 항만 물류, 항공기 운항과 식품 판매, 쓰레기 처리와 소방, 경찰 관련 업종에서 구인난이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일부 주들은 심각한 교사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대체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이나 공무원을 대체 교사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교사가 부족해지면서 주 방위군, 주 공무원을 대체 교사로 투입하거나 은퇴한 교사의 복직 요건 또는 대체 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셸 루한 그리셴 뉴멕시코 주지사는 19일 주 방위군 요원과 주 공무원들에게 빈 대체 교사 자리를 메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대체교사 또는 보육교사 면허를 따고 교사 워크숍, 신원조회 등을 통과한 뒤 교사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한편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도 18일 주 정부기관 직원들이 급여 수당의 변경 없이 대체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대체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3월까지 단기 대체교사 채용이 더 빨라지고 기존 대체교사는 수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며 은퇴한 교사가 수업에 복귀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대면 수업 유지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을 주요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가 계속 문을 열도록 강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에도 기자회견에서 95%, 많게는 98%의 학교가 열려있고 작동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 운영을 위해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약회사 머크가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 나라의 27개 제약회사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복제약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불했던 $700 상당의 약이 $20 정도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머크는 105개 중저수득국에 자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유엔이 후원하는 공중보건단체 국제의약품 특허풀 MPP와 복제약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한국,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국의 27개 제약회사는 라게브리오 복제약 생산을 맡게 됩니다. 국내에선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동방 FTL 등 3개 기업이 맡았습니다. 복제약은 기존 약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불한 구매가는 5일 치료 분량 40알 패키지당 $700였지만 MPP 계약에 따른 복제약은 한 사람당 $20에 판매됩니다. 찰스 고어 MPP 전무는 이번 계약은 긴급히 필요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세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복제약 생산을 허용한 제약사는 머크가 유일합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MPP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생활하수에서 이미 지난해 11월 21일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적인 형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첫 확진자가 발견되기 열흘 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의 연구자들이 어제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생활하수 샘플을 분석한 결과 뉴욕시에 이미 지난해 11월 21일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학자들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보고하기 4일 전이고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12월 1일보다 10일 앞선 겁니다. 뉴욕의 연구진은 2020년 여름부터 도시 하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하수 샘플을 채취한 뒤 이에 대해 유전자 시퀀싱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11월 21일 하수를 채취해 시퀀싱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올 무렵인 지난해 12월 초 오미크론 변이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연구진이 시퀀싱 결과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적인 변이 형질을 바로 발견해낸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연구 결과가 이미 이 시점에 미국에서는 확진자 데이터로 드러난 것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이번 연구가 오미크론이 이들 도시에 있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산산이 해체된 채 하수 속에 존재했고 오미크론의 고유한 많은 돌연변이 형질이 발견됐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유전체에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물원 내에서 동물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동물원 내에서 동물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동물종 간에 확산하는 과정에서 재변이된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리트지의 벤터 등 프리토리아대 연구진은 2020년 4월 뉴욕 브롱스 동물원 호랑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후 동물원과 동물보호구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후 벤터 교수는 같은 해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재 동물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퓨마 2마리를 지속해서 관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남아공 동물원 사자들이 호흡곤란과 콧물, 마른 기침 등 퓨마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사자 3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사자들이 사육사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했습니다. 박쥐를 숙주로 삼고 있다고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염된 후 인간이 다시 밍크, 사슴, 호랑이 등 동물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물들 사이에서 위험한 변이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동물원 동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격리를 통해 통제할 수 있지만 자연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언론들은 연준이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논의를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디지털 달러화 도입에 따른 혜택과 위험, 해결 과제 등을 기술한 40페이지짜리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디지털 달러화의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지급,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전성에 대한 위해, 사생활 보호 문제,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해결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120일간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화폐 CBDC는 문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그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고 법정 화폐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는 다릅니다. 다만 연준은 이번 백서가 어떤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 발간 자체가 CBDC 발행을 결정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의회에 명백한 위임이 없다면, 특히 법안 형태의 지지가 없다면 CBDC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제롬 파월 의장이 CBDC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CBDC를 가장 먼저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되기보다는 제대로 된 CBDC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3번의 봉급을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이 약속을 최대로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3번의 봉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 약속을 가능한 한 최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법은 뉴욕시장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미 정부가 발행한 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덤스 시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자신의 임금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하도록 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의 이런 노력은 뉴욕시가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경제발전 공약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성명에서 뉴욕은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는 암호화폐 및 기타 혁신적 금융제도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며 혁신의 선두에 섬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뉴욕 소재 암호화폐 투자 회사로 몇 년 새 직원 수가 4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 겸 CEO인 노보그라츠는 애덤스 시장의 암호화폐 봉급 수령 발표가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덤스 시장은 친기업적이고 이 분야가 성장 분야라는 걸 안다면서 뉴욕은 물론 본인에게도 큰 선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욕주 이민자 인구가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는 뉴욕주를 떠난 이민자가 유입 이민자보다 2배나 많았는데요. 이런 노동인구 감소가 뉴욕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민 옹호 비영리 단체 FWD.US 분석에 따르면 2010년 430만 명 수준이던 뉴욕주 이민자 수는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 435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이민자 수는 284만 명에서 386만 명으로 약 100만 명,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민자 수가 386만 명에서 430만 명으로 44만 명 늘어난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뉴욕주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기준 22.4%로 2010년 22%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뉴욕주로 유입되는 이민자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뉴욕주를 떠난 이민자는 9만 명, 유입된 이민자는 4만 5천 명으로 떠난 사람이 유입된 수의 2배 규모입니다. 저렴한 주택을 사고 싶다는 욕구, 같은 돈으로 더 나은 지역에 살 수 있다는 점 등 주로 집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뉴욕주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이민자 중위 연령은 50세로 2010년보다 4살이나 더 많아지며 노령화된 점은 문제로 꼽혔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디 타베라스 FWD.US 이민국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때 이민 인구 둔화가 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신규 이민자 유입은 노동 인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후의 날을 예고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3년 연속으로 밤 11시 58분 20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뜻하는 자정까지 1분 40초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더선은 최후의 날을 예고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3년 연속 밤 11시 58분 20초로 자정까지 1분 40초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더 빨라지진 않았지만 지난 2년 사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나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원자 과학자 회보는 세계가 언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가 지난해보다 더 안전해지지 않았고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여전히 100초뿐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와 같은 시각을 유지한 것은 국제 안보 상황이 개선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정까지 단 1분 40초만이 남은 것은 냉전이 끝난 직후 지구 종말에 가장 가까워진 것으로 핵무기와 코로나19 대유행 및 기후변화의 위협으로 세계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원자 과학자 회보는 지구 종말 시계 시간이 앞당겨진 이후로 미 중간 긴장이 계속되고 이들 모두 핵무기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 함께 북한, 이란 등에서도 핵 문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 코로나19 백신 배급의 불공평 속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 기후변화 대책 목표 달성이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인사관리처는 오늘 연방정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의 대상이 되는 연방정부 직원은 7만 명에 달하고 대부분 국방부와 농무부, 보훈부 소속이고 국방부가 5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사관리처는 새 지침을 1월 30일까지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관리처의 감독을 받지 않는 연방우체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방정부 직원의 대다수인 220만 명은 시간당 $15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 1명 때문에 140여 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출발한 지 1시간 48분 만에 대서양 상공에서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에서 지난 19일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40대 여성 탑승객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했다며 불편을 겪은 다른 탑승객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승객은 공항에 내린 뒤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지만 체포되진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 승객을 항공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 에이드리언 아담스 의장은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 36개 상임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의원들을 발표했습니다. 린다이 의원은 정신건강 발달장애 중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과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 시장실 산하 장애인 지원국 등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인 시의원 줄리원 의원은 계약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뉴욕시의회 51명의 시의원들은 각각 위원장이나 위원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각종 조례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플러싱 머레일역 광장에서 설 명절 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키스사가 기부한 $10,000로 이루어지고 청과협회, 식품협회 등 한인단체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한편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도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선착순 200명에게 떡국떡과 스카프 등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